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이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 매주 배우고 있는데 너무나도 즐겁죠? 최근에 이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큰 수익률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고 항상 얘기하죠. 그러면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이 정도 수익이 나면은 조금 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지난주에 1조 이상의 종목들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라고 하면 이번 주는 1조 이하의 조금 더 하이 리턴을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궁금하다 많이들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자, 뜸들이지 않고 오늘 바로 교육 시작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이 모든 포트폴리오의 종목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뜸들이지 않고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 계속 교육해 드렸습니다.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우리가 안정적으로 갈 거냐, 공격적으로 갈 거냐. 오늘은 공격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수익은 어느 정도 목표 수익이 있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많이 낼수록 좋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지금 자금이 이만큼 여유 있어서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보다는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이제 좀 안정적이 된 다음에 편안하게 투자하지,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해서 투자 자금을 늘릴 시점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세상에는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자, 목표 설정을 할 때 적어도 계좌 수익률 50% 이상 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수익 창출은 당연히 처음에는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하세요. 처음에는 잠깐은 기다리더라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 수익을 내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첫 번째 매매 때 손실이 난다? 그러면은 이 하이 리스크만 안고 리턴 값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더더욱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 첫 번째 수익이 나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위험 분산은 똑같습니다. 항상 4종목에서 5종목 정도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도 포트폴리오를 5종목으로 제가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 종목들 이제 구성할 때, 자, 분산까지 했으면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볼 때 기본은 이거라고 했어요. 주도주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자, 저평가 실적주 바닥에 있는데 실적은 좋은데 아직도 안 오르고 수급이 안 들어왔다. 수급만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만큼이나 올라갈 이런 종목들 분명히 시장에 너무나도 많이 존재합니다. 수급이 부족해서 못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종목들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을 수 있다. 그리고 미래성장주, 여기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얻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뭐 AI 관련주 이런 쪽이 다 미래성장주 아니겠습니까? 그 과거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렸던 이런 섹터들,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죠. 이런 파트들이 다 미래성장주에 들어간다. 그리고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바이오 쪽도, 그리고 최근에 원격 진료 쪽도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죠.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리턴 값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한 종목당 그래도 적어도 3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받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 너무 편안하겠죠, 이런 종목 들고 있으면.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가총액 1조 이하의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주도주 그리고 미래 성장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저PBR 관련주들 막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처럼 원격 진로주 막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처럼 핵심 정책주. 거기다가 올해부터 해가지고 이제 선거의 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이제 선거를 계속 연초부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미국의 대선까지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핵심 정책주들이 지금 여러분들 품 안에 딱 안겨줄 수 있는 이런 시기이다라는 거. 이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조금 더 큰 리턴, 하이 리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리턴 값을 적게 잡던 크게 잡던 중심은 잡아야겠죠. 그래서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섹터, 주도 섹터를 하나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1조 이하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이 바로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은 제 교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100번도 넘게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린 종목인데,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시기에 여러분들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금리 인상되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서 끌어올린다?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뭐 8층, 9층에서 물려서 7층까지 내려와 있는데 어떡합니까 하시는 분들 다 매도하시라고 그랬어요. 다 매도하고 나서 그러면은 지금 대체할 수 있는 반도체주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할 때 제가 두 종목 말씀드렸고 그중 하나가 바로 AD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자, 근거는 명확해요. 여러분들 삼성에서 미래 성장 반도체 2030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거 뭡니까? 파운드리를 우리가 영역을 확장을 하겠다. 항상 얘기 나오죠. 이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는 이 기본 개념만 아시면 돼요. 자, 설계 쪽이 있고 그리고 나서 생산하는 쪽이 있다. 생산하는 쪽이 있다. 설계는 이제 우리가 팹리스라고 하죠. 팹리스가 뭐예요? 팹 공장인데 리스 공장이 없는 거예요. 설계만 하는 겁니다.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설계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저기 대만의 TSMC에다가 의뢰를 하죠. 그리고 일부는 뭐 AMD나 일부는 이제 삼성에다가도 의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설계 기업이에요. 공장이 없어요. 자, 생산, 파운드리. 우리가 방금 얘기한 파운드리. 여기는 생산하는 기업인데 그러면은 TSMC를 따라잡겠다라고 한 삼성이 이 생산 분야를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기는 게 또 뭐냐면요. 제가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의뢰하는 이제 클라이언트들이랑 계속 대화를 하면서 항상 노하우를 맞춰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항상 공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직접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중간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이 이런 역할, 중간 역할을 하는데 그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AD 테크놀로지다. TSMC의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디자인 하우스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인데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2030 전략 발표하자마자 가장 먼저 옆구리를 찔러서 우리랑 거래합시다라고 한 기업이 바로 AD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TSMC랑 거래하고 있던 AD 테크놀로지가 어느새 TSMC랑 거래를 끊고 이게 바로 양쪽사 바로 이제 그 계약이 안 돼요. 왜냐? 비밀 유지 때문에 TSMC의 고객사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일정 기간의 텀을 두고 이쪽 삼성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밀월 관계를 유지하다가 지금은 삼성의 고객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왜 AD 테크놀로지를 삼성이 중요시했고 그리고 3나노 칩 같은 경우에도 AD 테크놀로지의 디자인 하우스 칩을 가져다가 삼성이 쓴다라고 이미 작년부터 계속 발표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성에서 생각하는 이제 파운드리의 핵심 분야 볼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기업이 AD 테크놀로지다. 온디바이스 AI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항상 반도체 생산할 때 이 기업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인텔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삼성이랑 거래하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AD 테크놀로지랑 중간에서 연계가 된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면 가장 먼저 이 종목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담아놓는 거는 어렵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주 하나 가져간다고 할 때 AD 테크놀로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포트폴리오에 담아 보시고요. 자, 지금 가격이 3만 원 이하인데 3만 원 이하부터는 27,000원 전후 구간까지 해서 모아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32,500원이 저항 구간인데 이 구간을 넘어가면 새로운 추세를 또다시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음봉 나올 때마다 한 주 한 주 모아가시다가 32,500원, 27,500원 구간 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물량을 조금 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려가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좀 기다렸다가 32,500원을 넘어가서 종가로 안착하고 거래대금을 조금 실어줘야겠죠. 거래대금 실어서 돌파해서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이때 물량을 실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은 모아놨다가
27,500원, 올라가면 32,500원. 요 딱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포트폴리오는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내 계좌에 중심을 하나 잡아줄 종목을 언제나 하나 가져간다라는 거. 그리고 이 기업이 앞으로 무궁무진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이미 삼성전자랑 거래를 하고 있으면서 3나노의 칩을 수주를 받았다라는 거. 그러면 올해부터 얼마나 양산할 때마다 지금 삼성전자 수율도 좋아졌는데 얼마나 많이 사용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AD테크놀로지 같은 종목 가장 먼저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아줄 종목으로 가져가시고요. 나머지 종목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으면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대응 전략들 저희 교육방에서 모두 교육해드리고 있으니까 교육방 입장하시고요. 입장하는 방법 한번 확인하고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종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바로 뜸들이지 않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제가 2016년이 언제냐, 너무 오래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16년이 어떤 때냐면요. 이때가 바로 우리나라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한 때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가운데에서 자율주행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 그 당시엔 VR이라고 했었습니다. 지금의 메타버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 양쪽에 모두 해당이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에도 해당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다재다능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2016년부터 계속 강조해드렸는데 이 비디오 IP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율주행할 때 이 녹화 기능, 비디오 IP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난다라는 거.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요. 다 영상으로 구현을 해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모회사인 텔레칩스와 함께 엮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에요. 제가 컴투스 그룹에서 메타버스 쪽으로 갈 때 위즈육 스튜디오랑 MP랑 뭐 다 해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거기에 레몽레인 같은 콘텐츠 회사까지 있으니까 메타버스를 이제 특수효과를 가미해서 콘텐츠로 가고 이런 드라마로 가고 영화로 가고 그리고 게임으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이 연계된다라고 많이 설명드리죠. 똑같습니다. 이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도 반도체, 스마트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자율주행이랑 다 넘나들 수 있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기업입니다라고 이 텔레칩스와 함께 엮어서 계속 교육해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6개월 정도 이 종목이 지금 6개월 좀 넘었죠. 쉬고 있는데 지금 구간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3만 원 초반에 있는 이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3만 5천 원 구간만 넘어가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바닥권에서 2만 5천 원 구간에서는 이제 회복되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구간이고 3만 5천 원 구간에서는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구간이죠. 이 종목은 지금부터 계속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3만 5천 원만 가도 15% 이상의 수익은 가볍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저항받는다라고 한번 정리했다가 다시 보시면 되고 이 저항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쓱 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보유하고 있다가 종가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물량을 더 실어도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단해요. 지금부터 음목 나올 때마다 모아가기 시작한 다음에 2만 5천 원까지 모은다라고 생각하시고 2만 5천 원에서는 물량을 크게 한번 실어준다. 그리고 만약에 내려가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3만 5천 원 구간 돌파할 때 나머지 물량을 실어주면 됩니다. 음목 나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 잘 체크하시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디어유입니다. 자, 엔터주들 지금 너무 바닥권에 있어서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성장주 중에서 디어유를 한번 볼 만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을 온라인 팬덤 플랫폼을 볼 때 양분하고 있는 게 위버스, 네이버와 하이브의 합작이죠. 위버스 그리고 하나가 어디예요? 버블입니다. 자, SM 쪽에 뭐 JYP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 있는 이 버블, 거기다가 원래 하나가 더 있었죠. 유니버스라고 해서 NC소프트에서 만든 게 있었는데 그 유니버스는 SM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블 쪽으로 다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온라인 팬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연예인들 보면은
그 아티스트들이나 뭐 보면은 팬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어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버블을 운영하는 게 바로 디어유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매년 증가해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팬데믹 시대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이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보러 가지를 못하니까 어디서 매출을 창출하느냐? 다 온라인 쪽으로 넘기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해서 뭐 굿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구독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이 팬들과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어 놓은 게 이거죠. 또 유명한 말이 있죠. 그 예전에 그 BTS의 정국 씨가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했던 인별이라는 이 SNS를 그냥 삭제해버렸죠. 이유도 없이. 그러고 나서 나는 그냥 삭제했고 팬덤 플랫폼인 위버스에서 소통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팬덤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자, 이 양대 산맥인 버블을 운영하는 디어유. 지금 아예 바닥권이다라고 생각되는 이 지점부터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기만 해도 최근에 SN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에 피인수되면서 여기에 뭐 주가 조작이 있었느니 어쩌니 하면서 연루돼가지고 계속 조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다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좀 과하지 않나 싶어요. 이 3만 원을 이탈했다가 회복되고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3만 원 아래는 무혈입성. 우리가 전쟁에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승리하는 거죠. 무혈입성 같은 구간이고 지금도 좋아요. 3만 5천 원 아래다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에요. 이 종목은 3만 5천 원 아래면은 공짜인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만 5천 원 회복한다? 이때부터가 추세가 시작되는 구간이에요. 새로운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는 구간. 이 아래는 다 너무나도 싼 구간. 3만 5천 원 회복돼도 어차피 저평가 구간입니다. 근데 이 아래는 너무나도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한 주 한 주 계속 모아갈 만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죠. 대응 전략. 지금 3만 원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음봉 나올 때마다 모아가시면 돼요. 한 주 한 주 모아가시면 되고 3만 원 구간 오면은 이 구간에서 물량을 크게 실어준다. 혹시나 한 번 이탈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 번 더 이탈해서 이중바닥 만든다? 걱정할 거 없어요. 오히려 바닥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회복되면은 이중바닥 트랩. 여러분 최근에 교육받으신 내용이죠. 이중바닥 트랩까지 완성한다라고 하면은 급반등 흐름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고 내려가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3만 5천 원 회복될 때 거래대금을 실어줘야겠죠. 거래대금을 좀 더 실어준다라고 하면은 이때 물량을 실어준다라고 하면은 한 20% 정도는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도 편안한 종목이니까 엔터주 중에서 디어유와 함께 여러분들 성장주로서 한번 관심 가져 보시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목 우주항공주. 올해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너무나도 진심이다라는 거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관련주들 뭐가 있나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이 원해 프로젝트가 또 우리나라에 또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럼 관련주가 뭐가 있나 할 때 뭐 안테나 같은 쪽, 저궤도위성 안테나 이런 쪽을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바로 이 인텔리안테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2018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사실 그 전에 10,000원 전후될 때부터 여러분들께 미래 유망 종목입니다 하고 교육해드리고 계속 추정을 해왔는데 이 종목이 거의 10만 원까지 갔죠. 최근에도 92,000원까지 9월 달에 가을에 92,00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교육해드리고 나서 9배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온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때요? 최근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우주항공 관련 섹터들이 쉬고 있다. 왜 그렇다? 수급이 부족해서 그렇다. 수급. 이쪽으로 들어갈 수급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이제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모아간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6만 원 전후 되는 구간에서 헤매이고 있는데 가격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7만 원 아래면 이 종목은 무혈입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만 원 구간부터 해서 9만 원 돌파 시도만 해도 여러분 30% 수익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6만 원도 안 된다? 이 가격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40% 이상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만약에 돌파해서 제 궤도를 찾아간다라고 하면은 최소 세 자릿수 이상 수익률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텔리안테크까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싹 담아서 올해 1조 이하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 항상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시간이죠. 5번째 종목은 이 종목들 대응 전략 그리고 매매 타이밍 같은 경우 모두 궁금해하실 텐데 항상 교육방에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장중에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참여 방법 확인해서 입장하시고 수강하는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많이 기다리는 코너죠. 여러분들 수상한 종목 코너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건주를 제가 준비했어요. 지금 무슨 뜬금없이 재건주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주가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만도 해요. 그런데 바닥권에 있다고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재건주를 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냐면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해 이 평화협상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거는 뭐냐? 푸틴이 이제 전쟁 그만하고 싶다라고 밝혔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러시아에서 협상할 의지가 있을 때가 시작인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되느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이 관계만 보시면 돼요.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을 침공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국가가 초토화가 돼 있어요.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쟁을 끝내자라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억울하죠. 그냥 끝내면은 보상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10가지 조항을 내세웠습니다. 너무나도 이제 러시아에는 굴욕적인 조항이라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는 굴욕적이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침략하고 나서 지금 경제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물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여력이 안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보상해주지 않는 것, 그리고 해주더라도 최소한의 것만 해주는 것, 본인들이 점령한 땅은 유지하는 것, 이런 몇몇 가지 사항은 꼭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전쟁의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평화협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느냐? 당사자끼리는 안 돼요. 당사자끼리는. 주변국, 미국부터 시작해서 뭐 나토에 관련된 기존에도 독일하고 프랑스가 같이 협상의 테이블에 들어가서 협상을 이뤄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주변국들이 들어갈 거고 러시아 편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미국, 독일, 프랑스에 뭐 중국 정도, 후보국은 이 정도가 되겠죠. 더 많은 국가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쪽에서 들어가서 협상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아니, 우크라이나는 자력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다 지원을 받고 있죠. 계속 고집 부리다가 지원 안 해주면 어떡할 겁니까? 물론 대놓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지금 탄두를 계속 소모하다 보니까 각 국가별로 이제 예비 탄두들은 다 없어졌다라고 제가 작년 하반기에 말씀드렸고 자주 국방을 위해서 남겨놔야 되는 탄두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없습니다. 빨리 끝내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아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바로 올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바닥권에서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숨고르기 하고 있을 때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숨고르기 하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4,000원 초반 구간에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눌리기 시작하면은 4,000원 구간까지 안 내려올 것 같긴 한데 한 4,200원 정도까지만 내려와도 좋을 것 같아요.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모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저희 교육방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모두 입장에서 교육방에서 대응 전략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시가총액 1조 이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들을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생각지 못했던 이런 종목들도 꽤나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육 내용 듣고만 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실천을 해서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고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두 포트폴리오 구성 정확하게 따라서 해보시고요. AX 전략은 저희 교육방에서 진행해 드리니까 교육방에서 모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주 선생 이재선이었습니다.